안녕하세요. 어제 231.5달러에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수는 2,426주가 되었고요. 제가 1,580주, 와이프가 866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테슬라 미래 주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420일 동안 세계 여행 기간 중에 테슬라 평생 투자를 결정하게 됐었던 계기가 되었던 순간들을 공유 드릴까 합니다. 미래 주가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니까 투자를 하라는 권유의 영상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PER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 8월 20일 기준으로 988조입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익을 나누면 PER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간 순이익은 올해 3, 4분기, 4, 4분기 순이익이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3, 4분기, 4, 4분기의 순이익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의 순이익을 모두 합한 16.4조 원으로 연간 순이익을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작년도 3, 4분기 순이익보다 올해 3, 4분기 순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작년 3, 4분기 순이익이 올해 3, 4분기 순이익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수치가 16.4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8월 22일 기준 테슬라 주식 시가총액 988조에서 16.4조를 나누면은 그게 PER이죠. 그래서 PER이 60이 됩니다. 이건 8월 22일 기준인데 연간 단위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현재 233달러 시가총액 988조 원의 이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나도 안 오르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었을 때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매년 계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25년도 12월 31일, 2028년도 5년 후죠. 12월 31일, 10년 후인 2033년도 12월 31일로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2025년, 2028년, 2033년까지 지금의 시가총액이 하나도 안 늘어. 하나도 안 늡니다. 지금 233달러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리고 연간 순이익이 매년 몇 % 일정하게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미래 PER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물론 훨씬 높은 미래 성장률을 기대하시고 순수익 역시 기대를 하시겠지만은 매년 20%씩 꾸준하게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순이익을 한번 보고 그 순이익으로 PER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PER 60이 41.6이 되고 2028년도에는 24.1이 됩니다. PER이. 그리고 2033년이 되면 PER이 9.7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미래 PER이고요. 자, 여기 현재 애플의 PER이 30이거든요. 그래서 이 PER이 30이다. 지금 테슬라의 PER이 60인데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판단을 했었을 때 2025년도의 적정 주가는 168달러입니다. 2028년도 적정 주가 290달러고요. 2033년도 적정 주가는 720달러가 나옵니다. 야, 애플의 PER 30은 가치 성장주잖아. 그러면 지금의 테슬라의 PER인 60을 그대로 인정을 해도 돼. 그렇게 만약에 미래 가치를 인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PER 60이죠. 그렇게 본다면 2025년도에 336달러, 2028년도에 580달러, 2033년도에 1440달러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20%의 매년 성장을 기준으로 했었던 이제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매년 30%씩 성장을 한다. 순이익이. 그렇게 봤었을 때 시가 이제 총액은 988조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PER이 35.5, 2028년도의 PER은 16.1, 2033년도 PER은 4.32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애플 PER 30을 적정 가치로 가정을 한다면 2025년도에 197달러, 2028년도에 434달러, 2033년도에 1625달러가 나옵니다. 너무 낮아, PER. 적정 PER은 여전히 테슬라 60이야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미래에도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 60 PER이. 그러면 당연히 애플의 PER이 30이니까 2배가 적용이 되면 2025년도 기준 394달러, 그리고 2028년도 868달러, 2033년에는 3250달러가 나옵니다. 2025년도에 394달러였다가 2033년에 3250달러면 거의 10배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단순 서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래 예측 주가 산정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씩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22년이 지나고 나면 PER이 1이 됩니다. PER이 1이 되고 그럼 22년 후면은 이제 2045년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도 지금 주가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PER이 1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같은 방법으로 30%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한다고 보면 1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PER이 0.9가 됩니다. 근데 이제 1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15년 후면 2038년이죠. 2038년까지도 주가가 지금 현재 233달러가 하나도 안 변한다고 했었을 때 PER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때가 됐었을 때 현재 애플의 PER 30을 적용을 받게 되면은 현재 주가보다 30배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 정도밖에 PER을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20배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에 이 정도의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423일째가 되는데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테슬라 평생 투자를 결심하게 됐었던 순간들 딱 두 가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9월부터 11월 달까지 미국을 자동차로 횡단 여행을 했어요. 13,000km 정도를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에서 동부로 횡단 여행을 했는데 달라스의 이제 인근 고속도로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다가 이제 달라스로 이제 우회도로로 빠져야 되는데 우회도로로 빠지는 갈래길이 5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갈래길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그렇게 갈래길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옆에서 와이프가 내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워낙 이제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되게 좀 과속을 많이 하세요. 워낙 머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으셔서. 그래서 우회도로로 갈 때 백미러를 보면은 여전히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가고 있는 차들을 봅니다. 거기 트럭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긴장을 하면서 우회도로를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좀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 이거 자율주행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돼서 이게 일반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전기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 레거시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든 싸움이 되겠다. 그나마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는 있는데, 테슬라 역시도
이런 5갈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길을 과연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부드럽게 안내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 투자자이지만은 좀 퀘스천 마크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경쟁사의 그 회장님들께서 그 달라스 인근의 그 고속도로를 한번 직접 차를 몰고 한번 운전을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맞는 게 장난이 아니네. 좀 섬뜩한 경험을 한번 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만약 제가 여행을 간다면은 그 고속도로는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기준에 있어서는 되게 긴장을 하면서 좀 위험했다. 그 자율주행이라는 플랫폼이 되게 지금보다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여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테슬라만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 코펜하겐인데요. 덴마크 코펜하겐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고 이 코펜하겐이라는 도시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대도시의 미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도의 주차장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보통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 전기 충전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유소에서 충전을 하는 그런 전기차 충전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차를 파킹을 하고 난 뒤에 내려서 충전을 하는, 마치 저희가 핸드폰으로 유선 충전을 쉽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일을 보러 가는 그런 운전자 분들을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를 볼 때 수많은 자전거들이, 되게 환경 친화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들이 교차로를 정말 장관을 이루듯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테슬라 차들이 전체 내연기관차의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너무나 흔하게 보이고 있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20에서 30%가 테슬라 자동차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트렌드, 이러한 지금 상황이 새로운 경쟁 브랜드가 나타나서 테슬라의 지금의 이 점유율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크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북유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북유럽이 많지는 않지만은 얼리 어댑터의 역할을 하면서 미래의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또 북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에서의 트렌드가 지금 전기차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그 상황은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과 또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두 순간에 테슬라에 평생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나름은 들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단가를 좀 공개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가장 싸게 샀을 때 가격, 그리고 가장 비싸게 샀을 때의 가격도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평단가 들어보시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